와우. 달슨의 라이브. 네, 겨울에 영입해 망한 선수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악의 겨울 영입. 그리고 왜 이렇게 겨울 영입은 쉽지 않은지, 왜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은지도 나중에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과거로 한번 쭉 돌아가 볼까요? 예전에 그 2013년 1월이었습니다. 해버지가 뛸 때인데 QPR에서 QPR이 이제 강등권에 빠져가지고 막 살아남냐 떨어지냐 막 이런 위기에서 겨울 이적 시장이 딱 열리자 이만했던 중앙 수비수 콩고 출신의 크리스토프 삼바를 러시아 안지에서 데려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가난한 살림에 좀 쪼개가지고 당시에 1억 5천만 원의 주급이었으니까 정말 굉장히 파격적인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결국 QPR은 떨어지고 맙니다. 아쉬웠던 삼바의 영입이었고요. 2014년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풀럼의 일이었었는데요. 풀럼도 이제 강등 위기에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격수 좀 보강하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미트로글루를 영입을 합니다. 전반기 그리스 리그에서 미트로글루가 정말 잘했습니다. 자기가 뛰었던 경기 수보다도 더 많은 골, 12경기에서 14골 리그에서 좀 때려넣었기 때문에 됐다 싶었는데 풀럼 와서는 뭐 부상이라든지 적응 실패가 좀 이어지면서 한 경기 선발, 2경기 교체, 골은 하나도 없었고 팀은 뚝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미트로글루도 참 안타까웠던 그런 이제 사례고요. 또 에버튼에도 약간 겨울에 영입했다가 두고두고 골치를 앓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공격수 젠크 토슨입니다. 2018년에 터키의 베시타슈에서 엄청나게 골을 잘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버튼이 좀 데려왔죠. 에버튼이 그때 당시에 샘 알라다이스 백샘이 이제 감독이었는데 그런 얘기했죠. 가성비 대비 유럽 최고다 이런 얘기하면서 바로 젠크 토슨을 이제 영입을 했는데 자리 잡지 못하고 이제 뭐 팰리스라든지 임대 다니고 다시 이제 에버튼을 복귀했는데 프리미어리그 현재 지금 4시즌째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에서 4시즌 동안 모두 넣은 골이 10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악의 겨울 영입하면 또 빠지지 않는 선수 젠크 토슨입니다. 또 가까운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입니다. 어딜까요? 바로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의 미드필더 제드송은 벤피카에서 지난해 1월에 영입을 했는데 임대했잖아요. 근데 이래저래 기대가 좀 많았었는데 정말 보이질 않습니다. 뛰는 그 출전 자체가 좀 힘들고요. 지난 시즌 때도 임대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에서 7경기 교체로만 뛰었고요. 선발 없었고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단 한 경기도 못 뛰면서 이제 떠날 시간이 된 거 아니야? 제드성이 이렇게 좀 불리고 있고요. 자, 이제부터 좀 세게 망한 선수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스완지에서 맨시티로 건너온 스트라이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엉덩이 뿜뿜. 네, 윌프레드 보니가 있습니다. 윌프레드 보니는 당시에 400억 원 가까운 엄청난 돈을 주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려왔는데 스완지에서 에이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프리미어리그 뛰었기 때문에 뭐 리그의 어떤 적응 문제도 없었지만 맨시티에 와서는 좀처럼 선발로 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주로 이제 교체로 뛰면서 별로 이렇게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했고 임대 단역 뛰다가 스완지로 복귀했고 나중에는 이제 중동 가서 커리어가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 이적 시장 혹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악의 어떤 영입 이렇게 하면 빠지지 않는 선수입니다. 누굴까요? 2018년 아스날에서 맨유로 간 선수. 알렉시스 산체스입니다. 이 선수는 그 미키타리안과 더불어서 알렉스 산체스는 스왑딜로 이렇게 팀을 옮긴 건데 등장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띵띵띵띵 피아노와 연주와 함께 이제 뭔가 이 등번호 7번에 맨유 어떤 희망이다 이렇게 좀 했었는데 결국은 죽음 루팡 뭐 활약은 그다지 없는데 계속 엄청난 죽음만 받아가는 이렇게 좀 되면서 최악의 영입이다 이렇게 좀 불렸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렵게 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르에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선수도 정말 빼놓을 수 없죠. 2011년입니다. 뉴캐슬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정말 엄청난 떡대 왼발 높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앤디 캐롤입니다. 앤디 캐롤도 그때 당시 겨울에 이제 500억 원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이적료를 기록을 하면서 리버풀의 어떤 새로운 그때 당시에 리버풀이 이제 토레스가 좀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입을 좀 했었죠. 그런데 아니 이 선수는 어떻게 앤디 캐롤은 몸은 그렇게 큰데 부상 때문에 정말 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다쳤는지. 3시즌 걸쳐서 리버풀 뛰었는데 3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넣은 골은 6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팀을 좀 떠났습니다. 자, 2011년 아마 이 선수가 모든 선수를 다 통틀어서 가장 겨울 이적 시장 프리미어리그 최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페르난도 토레스입니다. 네, 2011년에 리버풀에서 첼시로 넘어서 당시 1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적료가 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사실 여름 이적 시장 때 이렇게 기록을 했어도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겨울 때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넘어갔죠. 매우 파격적인 금액이었는데 하지만 정말 어려웠습니다. 첫 골 넣기까지도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첼시에서 뛰는 4시즌 동안 한 시즌도 2자릿골 이상을 때려 넣은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힘든 생활하다가 첼시에서 이제 정리가 좀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첼시는 이런 사례도 좀 있네요. 2015년에도 콰드라도를 피오렌티나에서 데려왔는데 정말 좋지 않았던 영입이었는데 이렇게 하여튼 겨울 이적 시장한테 데려가지고 첼시도 좀 재미를 많이 못 봤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은 참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난해 겨울에 데려와서 정말 대박을 쳤던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부페도 있고요. 2018년에 리버풀이 영입한 만다이크와 같이 정말 좋은 영입도 있습니다. 겨울에.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보면 3가지 이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시즌 도중에 영입하는 거잖아요. 겨울 이적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가는 그 딱 사이 1월에 한시적으로 영입을 하기 때문에 한 달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면서 영입을 하니까 이게 어떤 선수를 잘 이렇게 좀 판단한다는 이르기 어려운 약간 시간에 어떤 제약들이 있다. 두 번째, 이게 시즌 도중에 상대팀의 누군가를 빼와야 되기 때문에 선수를 빼앗기는, 선수를 내보내는 팀은 시즌 도중에 알토란 같은 자기 전력을 내주니까 이적 시장이 매겨놓은 가치보다도 더 많은 이적료를 부르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이적료를 부르게 되죠. 만약에 대충 한 300억 선수인데 야 우리 시즌 도중에 이 선수 데려가고 싶어 그러면 500억 내놔. 이렇게 배짱을 두들기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내는 팀 입장에서는 또 그 정도의 어떤 줘야 또 보낼 수 있는 거죠. 실제 전력이니까.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선수의 능력 대비 더 많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약간 실패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시즌 도중이기 때문에 손발을 맞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여름에 영입을 하게 되면 프리시즌부터 쭉 해가지고 감독의 축구 철학, 동료들과 어떤 스타일 이런 걸 쭉 맞춰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1월 도중에 딱 영입하게 되면 이 팀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 감독님 어떤 스타일이죠? 이 리그는 어떤 곳인가요? 이렇게 파악하다가 좀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겨울 이적 시장의 선수 영입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 시즌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팀들이 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영입한다 돈 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번 겨울 이적 시장도 이미 한 절반 정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다 할 영입 소식이 없는 게 바로 이런 코로나 여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겨울 이적 시장이 시즌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한 절반 정도의 올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이 이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동을 할까요? 어떤 팀이 보강을 할까요? 혹은 어떤 팀이 망할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시간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